역시나 중요한 헤드라인 될 것 같습니다. 1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. 이제 우리가 또 이 어닝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는데요. 일단 이번 어닝 시즌은 제가 느끼기에는 주가 연동성이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몇몇 기업들이 어떻게 보셨을까요? 뭐 일단은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멘텀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크게 좀 작용을 했었고, 그리고 올해 초 그리고 1분기 때 또 4월 달에 정말 좀 지쳤거든요. 이 관세에 대한 뭐 시장의 어떤 그 좌지우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모멘텀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쪽에서의 관세에 대한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움츠러들고 관망세가 좀 컸던 상황이었는데, 뭐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실적 장세라는 부분이 오면서 강하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기업들에 대한 거는 기업은 그 역대 뭐 다른 실적 장세 대비해서는 유동성이 많이 몰린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발휘되는 부분은 뭐 2분기 후반 또 이제 하반기라 볼 수 있겠는데, 그 전에 이런 우려감, 그러니까 이 올해 뭐 하반기 때 이 관세에 의한 실적에 대한 타격 영향을 이미 주가가 좀 선반영했던 감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는 1분기 때 뭐 삼성전자, 뭐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뭐 실적에 대한 뭐 그 큰 그림, 또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뭐 굵직한 기업들의 큰 그림이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타격을 줄 만한 어떤 실적 발표는 하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뭐 하반기 때도 2분기 때도 봐야겠지만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정책은 계속해서 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우려감을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해서 주가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감이 좀 있었고, 근데 이거는 관세와 좀 무관한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좀 떨어졌던 경향이 좀 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몰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증명이 돼 여전히 안 좋다. 대표적으로 좀 에너지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어떤 글로벌 경기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, 뭐 그러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본다고 한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상보다는 좋았다. 그리고 그 작년 뭐 4분기, 뭐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 더 좋았었고 작년에 안 좋았던 기업들은 여전히 안 좋다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무엇보다 실적에 관한 주가 반응도가 좀 어느 정도는 포착이 됐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들이나 그 전망치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상승했던 기업들도 있는데 실적이 잘 안 나왔음에도 이게 뭐 이제 실적의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오르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. 네. 유통주들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? 그런 기업들은. 실제 유통도 섹터가 굉장히 좀 다양하죠. 네. 뭐 다양하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 음식료 기업이나 뭐 화장품 다 유통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,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분기 실적 보면은 정말 안 좋았던 게, 저는 이제 뭐 에너지와 어떤 이 뭐 건설 또 이제 2차 전지 이쪽 쪽 있었지만은 결국은 내수 쪽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정말 좀 안 좋았거든요.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수와 관련된 기업들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, 근데 뭐 지금 현재 이 뭐 대선도 있잖아요. 뭐 대선도 있고 뭐 정책적인 방향,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유통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느낌이 좀 가장 크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통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물론 이제 뭐 현대백화점, 이마트 좀 실적이 좀 좋았지만은 글쎄요, 이게 본다고 하면 약간 좀 기저효과식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작년이 너무 좀 안 좋았던 그런 시기였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,
역대 어떤 뭐 최고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이 유통기업들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큰 우리나라 어떤 선거 이벤트 또 이제 어떤 그 소비재 지표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얼만큼 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있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 현재 좀 반등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크다라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우리가 또 실적적인 뷰로 봤었을 때는 뭐 실적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수치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실적 시즌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두 가지 기업을 꼽자면은 APR과 LIG 넥스원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주가가 그래도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기는 한데 이쪽 기업들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, 부장님? 그렇죠.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시장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내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비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해외 시장 쪽에서 실적이 이번에 나오는 기업들은 저는 그 랠리 부분은 주가 랠리라기보다도 실적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주가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황 때문에 주가 등락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 좀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APR도 그렇고 이 어떤 그 고객사가 다양해지고 또 이제 뭐 이제 어떤 이 화장품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크고 그리고 이 다른 어떤 내수 쪽의 비중이 큰 기업들 대비보다도 역시 해외 쪽에서의 국가, 수출하는 국가나 또 다양해지는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저는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LIG 넥스원, 방산 기업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2, 3년 동안 실적은 좀 보장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매수 관점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다 아시는 기업이고 네, 맞아요. 그 기업들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주가에 대한 매수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